예,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머니컨설팅은요, 머니컨설팅 윤지혜 전문가, 권영석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 30대 사회초년생들, 돈 쓸 일은 많고 또 막상 돈을 쓰려고 하면 줄줄줄 새어나가는 돈 때문에 도대체 돈이 없다라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영석 전문가님, 예. 2030 세대 돈 관리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돈 관리를 하는 것은 전문가인 저도 어렵습니다. 네. 하물며 20대 초반, 30대 초반에 사회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어려움이 더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켜보면은 사회초년생 때 종잣돈을 모아서 그 돈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식에 투자를 하시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든 혹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시든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금융상품이 나왔을 때 직장 동료들과 같이 의논을 합니다. 의견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답들이 생기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맞게끔 투자를 하고 혹은 재산을 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수입 지출 관리는 기본일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목돈이 좀 모여야 그 돈을 2배, 3배 이렇게 불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금리 시대잖아요. 네. 돈을 어떻게 하면 목돈을 많이 마련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요? 네. 일단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돈 관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20대, 30대 바로 이제 취업하신 분들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도 어려운데 투자나 저금리라고 해서 금리가 높은 상품을 찾아서 이렇게 목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랑 조금 다르게 소비 패턴이 또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적은 금액이라도 높은 금액을 많이 모으자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적은 금액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해보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일단은 목돈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모으는 데 있어서 방법은 이제 잠시 뒤에 또 얘기를 해주실 것도 같습니다. 가장 먼저 걱정인 게 바로 결혼 정년기인 이분들이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되고 나서 짧으면 1, 2년 안에도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길게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면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목적 자금 마련을 위한 어떤 팁들이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 자금이라든가 주택 자금 이 구입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는 5년에서 10년 정도를 저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걸 준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네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그 부분들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가 이렇다 보니까는 단기성 리스크가 크고 그다음에 고수익이 나는 단기성 투자 상품들에다가 투자들을 많이 해서 원금 손실을 많이 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목적 자금이라는 것은 리스크가 적은 상품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셔야 하고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저축 상품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목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적은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맞는 말씀인 게 내가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 됐을 때 이게 원금 손실이 돼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점도 함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남성과 여성 입장에서 좀 입장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옛날이랑은 정말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남성은 집을 장만해 와야 되고 여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살림살이를 장만해야 된다. 이런 시각 자체가 좀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팁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남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권영석 전문가님. 일단 풍속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외벌이를 해서 이제 가정을 꾸려가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맞벌이를 해서 하다 보니까는 여성분이나 남성분들이나 하는 일들이 다 동등해지고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남성분들이 바뀌셔야 하는데 우리나라 남성분들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친구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요. 친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술 좋아하십니다. 술도 좋아하시면서 거기까지 하시면 되는데 자동차도 좋아하십니다. 이것들을 다 하다 보면은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저축하셔야 하는데 한 달에 쉬운 말로 소주 한 번, 2번 그 먹을 돈 갖다가 모으셔서 저축하시고요. 자동차 할부금 낼 돈 갖다가 저축하셔가지고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이 돈들이 모이게 되면 가장 큰 힘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술값 아끼고 친구들 좀 덜 만나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 쳐도 사실 남자분들이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면 가장 먼저 로망이라고 꿈꾸는 게 차구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좀 10년, 20년 이렇게까지 미뤄야 된다고요? 10년, 20년 정도를 밀어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10년 후, 20년 후에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권영석 전문가님은 지금 차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10년, 20년 뒤로 미뤘다가 사신 겁니까?
저는 안 밀었다가 다시 바꿔서 예, 샀습니다. 조그만 경차를 타고 있습니다, 저는. 아우,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용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술값, 친구들 만나서 노는 돈, 요런 건데, 요런 것만 잘 아껴도 나중에 필요할 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사회 초년생들이 어떻게 하면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의 지출을 좀 줄일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전에는 남자들이 결혼 준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성들보다 2배 정도 더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여성분들이 사회 진출도 많이 하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성향적으로 봤을 때 남자분들은 내가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여자분들은 주식이나 투자나 이런 약간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여자분들은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들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조금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돈을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기 키우고 또 생활에 전념하시다 보면 여자들 따로 목돈을 마련하기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혼자의 몸으로 있으실 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성분들이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를 푸는 방법으로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화장품 값도 사실 줄이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따로 노하우라기보다는 예. 정말 아끼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쓰고 보자가 아니라 쓰고 나서 이제 발생되는 카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부채나 이런 부분들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쓰기 전에 조금만 생각해 보시고 줄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래서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월급이 들어왔을 때 내가 써야 될 부분의 지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떼어내서 적축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취업을 했다고 하면 선배, 친구, 엄마, 친구들, 친척들까지 보험 가입하라고 그렇게 난립니다. 내가 모르고 있던 보험을 엄마께서 주시면서 이제 네가 납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 경험으로 이제 저희 선배님께서 그 권유를 해서 예. 사회초년생 때 이제 가입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는 그 80세 만기에서 100세 만기로 리모델링 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첫 번째로 싸게 가입을 하다 보니까는 비갱신형이 아닌 갱신형 담보들이 줄을 잃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지를 하고서 다시 가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해지 환급금이 발생이 안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그 리모델링을 진행을 해서 해지 환급금이 없어서 굉장히 좀 당황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사회초년생들은 싸게 가입을 하는 것이 좋지만은 사망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가입을 하는 것보단 실손을 중심으로 후유장애, 그 다음에 입원비, 3대 진단비 이렇게 작게 가입을 하지만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이제 일단 첫 번째로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지환급금이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두 번째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언제 만기가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이라는 것은 가입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내가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지를 할 수 있는 보험을 갖다가 꾸며서 그거를 제대로 가입을 해야지만 할 것 같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보험에 무턱대고 그냥 가입했다가 내가 낼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다 싶어서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그럼 엄청난 손해니까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분들이 보험 가입을 많이 하는데요. 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예. 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골고루 분산을 시켜서 투자를 해야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장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시고 일단 치료비에 대한 실손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시고 또 미래에 대한 연금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순위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보험료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20대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해서 가실 수 있는 금액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보장이라면 3대 질병이라든지 후유장애라든지 최소한의 질병 입원이라든지 수술비라든지 가장 필요한 부분을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또 보험 가입비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급여의 10% 이상은 보험금이 넘어가지 않는 걸로 보통 설계를 하죠. 아, 그게 부담감이 적다는 네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돈을 안정적으로 모으기 위해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바른 선택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저축성 보험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상품이세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2년이나 3년 이내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는 거면 이렇게 길게 가실 수 있는 상품에 넣으시는 거는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이렇게 유지를 하시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나 복리 혜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기간에 따라서 이 보험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거는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30 세대에게 보험 가입하는데 또 돈 관리하는데 팁을 하나씩 주신다면 권영숙 전문가님. 예,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그 금리가 12%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사실 재테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돈을 넣어놓기만 하면은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 돈들이 재테크를 특별히 다른 거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종잣돈을 모아서 이 돈을 단기 투자성, 리스크가 큰 단기 투자 상품들에다가 투자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이 리스크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원금 손실, 원금도 날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지만 10년 후, 20년 후를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아놓은 종잣돈을 계획적으로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모아놔서 계획적으로 그 돈들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윤지혜 전문가님은 2030 세대 내 돈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팁을 주신다면요? 일단 사회초년생 분들은 급여가 많으시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욕심으로는 막 크게 이렇게 저축하고 막 목돈을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조금 적게 시작하더라도 보험 상품이나 어떤 상품들을 보시면 추가적으로 납입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지를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빨리 시작하시는 게 저는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회초년생분들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잘 상담을 해본 후에 내 상황에 맞는 재무 설계를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보고요.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